안녕하세요. 정보학사 윤광수입니다. 2020년 10월에 진행되어진 ITQ 엑셀 정기검정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2020년 10월에 진행되어진 ITQ 엑셀 2016 버전으로 정기검정 A형 기출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에서는 ITQ 수험제형 프로그램 바탕화면에 있는 거 더블 클릭한 다음에 수험번호를 로그인하라 라고 요구가 되어지는데요. 요 부분을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자, 문제지를 배포를 받았어요. 네, 배포받은 문제지에 수험자 유의사항이 보면은 해당 답안 파일을 반드시 내 PC의 문서에 ITQ에 저장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ITQ 엑셀 2016 버전 더블 클릭한 다음에 답안 파일 저장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문서 선택해서 2016이 실행되어지면 왼쪽 상단에 있는 저장 아이콘 클릭을 한 다음에 다른 저장 대화상자가 실행되어지면 다른 저장 화면에서 찾아보기를 클릭한 다음에 다른 저장 대화상자에 내 PC의 문서에 ITQ 폴더 더블 클릭해서 여기 안에다가 수험번호 하이펀 이름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8자리 숫자로 되어 있어요. 수험번호 빼기 본인 성함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장 버튼 클릭해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이 되면 상단에 제목 표시줄에 이렇게 저장된 파일명이 확인되어지고요. 문제에서 요 조건은 고정이에요. 꼭 이렇게 저장하셔야 돼요. 다음 이제 문제지를 보게 되면 엑셀 문제지 같은 경우에는 답안 파일의 요구 조건이 딱 두 가지 체킹해야 될 사항으로서 모든 작업의 A 연로비는 1로 하라 라는 요구 조건과 그리고 해당 시트 이름을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으로 하라 라는 요구 조건이 있어요. 요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요. 해당 먼저요. 추천드리는 부분 자체는 시트가 지금 혹시 하나밖에 없으면 요 시트 추가하는 부분을 두 번 클릭해서 시트를 3개를 만들고 첫 번째 시트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누른 다음에 Shift 키를 누른 채 시트 3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연속적으로 3개의 시트가 한꺼번에 선택되어지면서 화면상에서 보게 되면은 대갈로 구름이 그룹이라고 확인되어지고요. 마우스 포인트를 A에다가 올리고 오른 버튼을 눌러요. 바로가기 메뉴가 나타나면 여기에 열너비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한 열너비 대화상자 실행되어지면 열너비를 1로 수정하고요. 확인 버튼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모든 시트 3개 시트의 L 열너비가 1로 요거 15점 차지합니다. 15점. 간단한 부분인데 배점이 높은 편이에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다음 그 다음에 추천인데 1작업 시트에 1작업 문제 요구 조건에 보면 조건 1에 모든 데이터 서식은 글꼴 굴림이 11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요 시트가 3개가 선택되어 있으니까 요 상태에서 A하고 1하고 요 만나는 사각형 요게 모든 셀 선택 버튼입니다. 누른 다음에 기본 글꼴 맑은 고딕인데 얘를 굴림으로 입력하시고 엔터키 눌러가지고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시트 1만 굴림의 11로 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시트 2와 시트 3을 꼭 굴림의 11로 안 해도 되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무 셀이나 선택해서 모든 셀 선택한 걸 해제하고 시트 이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이름은 시트 1을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엄령 처리되어지죠. 여기다 제1작업 얘는 요구 조건이 고정이에요. 얘는 요구 조건이 고정입니다. 시트 2 더블 클릭 제2작업 입력하고 엔터 시트 3 더블 클릭 뒤에 엄령이 처리되어져야지 수정할 수 있어요. 제3작업 됐죠? 주의사항입니다. 제1작업을 반드시 선택하세요. 그래서 제1작업 시트가 선택되어지면 이제 문제지를 보고요. 데이터 입력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는데 문제지는 종이로 주어집니다. 문제의 유형 자체는 고정적으로 제목, 도형과 결제란 그리고 B4부터 J14까지 영역에 데이터 입력하는 걸 요구가 되어지는데 B4부터 J14까지요. B4부터 J14까지 영역의 범위를 선택한 다음에 데이터 입력하는 과정을 진행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B4부터 J14까지 영역을 블록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들 보기 편하도록 문제지를 이렇게 화면상에 띄워가지고 입력하는 걸 보여드리는데 여러분들은 페이퍼 종이로요. 네, 출력하셔가지고 연습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시험장에서는 문제지가 종이로 주어져요. 자, B4셀부터요. 네,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높이가 조금 좁으니까 제가 약간 요 리본 메뉴 좀 숨길게요. 4번부터 입력합니다. 대문자 영어는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숫자 연속적인 건 숫자 넘버라키 눌러가지고 숫자 키패드 키보드 오른쪽에 있는 걸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1931 엔터키 키보드 오른쪽에도 네 엔터키가 하나 더 있죠. 그거 이용하시면 돼요. 1916 엔터키 S 0711 엔터키 B 1028 엔터키 S 1832 엔터키 G 127 엔터키 D 1415 엔터키 그 다음에 영업 3팀 인원수 영업 3팀 연봉 갈로 열고 단위 콜론 1 갈로 닫고 평균. 혹시 제가 빠르게 입력하면서 오타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네, 해당 체킹하셔가지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정, 오아린, 박재영, 최지선 그리고 직급 사원 대리 4 엔터 자동 채워지면 그냥 엔터 누르면 돼요. 과장 4 엔터 과 엔터 대리 자동 채워졌죠?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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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4셀로 넘어갔습니다. 이 4셀은 부서 입력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네. 부서 영업 3팀 영업 10월달 정기검정 A형은 좀 쉽게 나왔어요. 네. 좀 쉽게 나왔더라고요. 네. 영업 1 영업 2 영업 3 영업 2 영업 1 됐고 갈로코롬이 3, 4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두 줄 입력할 때는요. 네. 첫 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엔터키 누르면 안 돼요. Alt키를 누른 채 엔터키를 누르셔야 돼요. 그래야지 한 셀에 두 줄 이상 입력할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연봉 입력하고 Alt키 누르고 엔터. Alt키가 키보드에 두 개가 있어요. 스페이스키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데 왼쪽 걸 하셔야 돼요. 갈로 단위 콜론 1 갈로 닫고 엔터. 숫자값 28 쉼표 입력해도 되는데 입력 안하는 걸 추천드리고 숫자만 입력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나중에 저희가 요 표시 형식으로 조정할 거예요. 3호하고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엔터. 그리고 28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엔터. 627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45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3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엔터. 5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엔터. 3 6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엔터. 아이고 됐죠? 네 엔터 엔터. 그 다음에 매출 네 매출액 마찬가지 58 쉼표 하셔도 되는데 안하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나중에 제가 풀이를 한꺼번에 네 하는 걸 설명드릴게요. 조정 57 120 엔터. 126 530 엔터. 94 480 엔터. 62 880 엔터. 104 860 엔터. 74 250 엔터. 최대 담당 업체 수까지 입력하고 엔터키 이름. 그 다음에 담당 업체 수 8 엔터. 12 엔터. 7 엔터. 23 엔터. 16 엔터. 9 엔터. 18 엔터. 15 엔터. 엔터. 주민력 입력 안 해도 됩니다. H14셀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입사연도 갈로코롬 입력하지 않습니다. 담당 업체 수 마지막으로 두 줄 입력하는 거 꼭 두 개 셀 나오거든요. 여기는 담당 하고 난 다음 아까 뭐라고 그랬죠? Alt키 누르고 엔터키 눌러라. 지역 입력 완료는 엔터키. 여기까지 데이터 입력은 끝났어요. 자, 데이터 입력하고 난 다음에 바로 넘어가서요. 문제의 출력 형태를 보고요.
조건으로 해서 7개 요구사항이 동그라미가 있는데 여기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해당 편집적인 부분을 조건 외 편집이라고 저는 명명을 하는데 이름을 붙였는데 해당 테두리 설정, 그 다음에 병합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대역 산수 처리, 숫자 데이터 표시 형식 조정, 그 다음 핵 높이 조정까지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거의 고정이에요. 이렇게 문제 요구 조건이. 자, 어떻게 하느냐? B4에서부터요 J14까지 블록 지정된 상태에서 자, 상단에 홈 탭에 먼저 테두리 설정입니다. 글꼴 위에 있는 테두리 펼침 버튼에 모든 테두리 한번 선택을 하고요. 다시 한번 테두리 펼침 버튼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선택하세요. 자, 그 다음에 해당 B4부터 어차피 J14까지 조건 1에 보면은 정렬에 대한 요구 조건이 있는데 숫자 회계는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운데 맞춤 처리 해줄게요. 맞춤 그룹의 수평 영역 가운데.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블럭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지에 보면은 꼭 요 라인하고요, 요 라인이 꼭 굵게 요구를 해요. 네, 그래서 쉬운 방법은 B5에서부터 J12까지 B5에서부터 J12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마지막에 적용했던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이렇게 딱 눌러주면 위아래가 굵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셀 병합 가운데 맞춤 해줄게요. 네. B13에서부터 D13 영역 먼저 범위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네 군데니까 꼭 이렇게 나오거든요.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요 범위 영역 요렇게 범위 영역을 각각 블록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 누른 채 B14에서부터 D14, F13에서부터 F14, G13에서부터 I13 영역 그리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누르게 되면 각각의 셀이 합쳐지고 내용물이 가운데 정렬됩니다. 그 다음 F13 셀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서식 X 꼭 요구하거든요. 테두리 탭에서 일단 우상향 좌상향 X 만드는 거 반드시 물어줘요. 요렇게 수정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숫자 데이터에 대한 표시 형식 조정인데 숫자 데이터 살펴보게 되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 칸씩 떨어져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요거는 가운데 되어 있다. 그죠? 담당 업체 수는 출력 형태가 가운데로 맞춰져 있으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이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요 두 개예요. 요 두 개에 대해서요. 해당 천단위 구분 기호하고 오른쪽 한 칸 떨어지게끔 하는 부분 자체는 쉼표 스타일을 적용해 주면 돼요. F5에서부터 G12까지 홈 탭에 표시 형식 그룹에 요 쉼표 스타일 요거 눌러주면 되겠고 담당 업체 수는 우선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에 맞게끔. 핵 높이는 1, 2, 3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핵 높이 25가 무난합니다. 25 반드시는 아닌데 추천입니다. 추천 25 그 다음에 5행부터 네, 14행까지 5행부터 14행까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핵 높이 25를 몇 개? 3개 행 적용했다. 빼면 22 이렇게 기억하시면 수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조건의 편집 적용을 했는데 문제지 출력 형태에 맞게끔 해당 너비값 4번 뭐 이름 이렇게 돼 있는데 매출액 담당 업체 수하고 이 부분은 네 매출액 담당 업체 수 이렇게 조금 너비를 문제 출력 형태에 맞게끔 좀 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지에 맞게끔. 자, 이렇게 해서 조건의 편집적인 부분은 마무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 편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문제 유형이 거의 고정이라서 조건 편집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7개 동그라미가 있는데 첫 번째 부분에서요. 네, 조건은 미리 충족을 시켰고 두 번째 제목 부분요. 도형 오각형 삽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 출력형태 살펴보는 게 나아요. B1에서부터 G5까지 오각형 네, 영업팀 구성원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형 삽입할게요. 삽입 탭에 여기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이 오각형 어디 있느냐 네, 블록 화살표의 중간단에 보면 여기 있어요. 네, 그 다음에 B1에서부터 G3 영역 요정도 떨어지게끔 놓고요. 그 다음에 꼭 반드시 해당 바깥쪽 그림자 스타일에 대한 요구 조건 주어져요. 확인해보니까 옵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요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도형 스타일의 도형 효과의 그림자의 바깥쪽에 첫 번째 게 옵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예요. 선택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문제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를 보게 되면 글자 입력하라 라는 부분이 있는데 해당 입력하는 글자의 내용이 영업팀
네, 부서원 관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팀 부서원 관리 입력했고요. 문제 요구 조건에 보면 글꼴에 대한 요구 조건 해당 도형의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여기서 입력하는 걸 추천드려요. 설정을 홈 탭에 글꼴에 굴림 그리고 크기 24 요구하니까 24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에 검정 색깔 요구하니까 테마색의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굵게 요구하니까 요 글꼴 바로 밑에 굵게. 그 다음에 요구사항이 채우기 노랑 이렇게 돼 있어요. 깡통 펼치 버튼의 표준색의 네 번째 노랑. 근데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꼭 가로 세로 가운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형 안에서 세로 가운데 수평 가운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결제란에 대한 요구 조건 확인 담당 팀장 이거 있죠. 네. 토시 하나 틀리고 꼭 이렇게 물어줘요. 이미 셀에 결제란 작성하여 그림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여넣기 하라. 원본 삭제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결제란 참조해서 추천은요. 이미 셀이니까 아무 셀이나 해도 돼요. 이 작업 시트 추천드립니다. 이 작업 시트에 C2부터 F300요. 네. 확인 담당 팀장 오렌지 방향키 부장 그 다음에 C2부터 F300 글꼴 위에 테두리는 모든 테두리 추천드리고요. 수평 정렬 맞추면서 가운데 그 다음에 확인 C2, C3 블록 지정한 다음에 해당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인자가 밑에 내려가 있으니까 요 왼쪽 상단 가나 대역선 화살표 있어요. 요거 눌러가지고 세로 쓰기 하면 인자가 밑으로 딱 내려가줘요. 자, 그 다음에 너비 C열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너비 4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DEF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너비 7.5 추천드리고요. 이행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높이 17.5 추천드리고요. 3행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높이 40을 추천드리는데 반드시는 아닙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7.5 17.5 무난한 숫자 값이라서 무난해서 17.5 그 다음에 요건 40 요렇게. 자, 고정적으로요 얘를 그림으로 복사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C부터 F3까지 블록 정한 다음에 홈 탭에 클립보드 그룹의 가입 밑에 있는 복사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밑에 그림으로 복사를 선택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대로 그림 확인 복사됐어요. 어디에? 메모리에. 눈에 안 보여요? 1작업에 H1셀 선택한 다음에 붙여넣기 옵션의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요 끝 J열 라인 맞추고 그 다음 출력 형태 살펴보니까 G에 이만큼 와 있네요. 네. 너비가 제가 볼 때 아직 조정이 조금 제가 안 해가지고 조금 너비 조절을 조금 하고 난 다음에 출력 형태를 살펴보고 네. 직급이 더 넓어져야 되고 부서가 이만큼 와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연봉이 이만큼 매출액 네. 담당자 수 됐고 입사 됐습니다. 네. 이렇게 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이만큼 네. G까지 요게 조금 더 왼쪽으로 가야겠네요. 이 정도? 네. 자, 문제지하고 같게만 하시면 돼요. 됐죠? 네. 그 다음 원본 지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작업에 가서 열 너비 조절은 C부터 F까지 블록 지정 열 머리글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행 높이 조절했던 행 2행 3행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요구사항이 네 번째 동그라미로 넘어가서요. G4부터 J4 영역과 G14와 I14 중앙으로 채우라. 꼭 이렇게 나와요. 네. 해당, 요 보시면 머리글 영역과 해당 일용과 담당 업체 수. B4부터 B4부터 J4까지 블록 정한 다음에 떨어져 있는 셀 선택할 거니까, 네. 놀고 있는 왼손이 눌러줘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름, 담당 업체 수.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 채우기 펼치 버튼에 주황. 표준색이 세 번째 거. 됐습니다. 네. 요 요건. 다음.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요. H14셀이 네, C5부터 C12 영역 선택대로 하라. 주민력 제가 입력 안 해도 된다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네. H14셀 선택하고 데이터 탭. 그 다음에 데이터 유효성은 데이터 도구 그룹에 보면은 여기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어요. 클릭하게 되면 데이터 유효성 대화상자 실행되고 설정에 제한 대상 목록으로 합니다. 목록. 그리고 원본 클릭한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범위 영역이 C5부터 C12까지니까 이 범위 영역을 네.
마우스로 C5에서부터 C12까지 선택을 하고 확인 누르면 시각적으로 달라진 건 뭐가? 펼침 버튼이 하나 생겼죠? 펼침 버튼 누른 다음에 문제 첫 번째 보이는 거. 네, 문제 출력 형태 같게 주민력 됐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셀 서식 G5부터 G12 영역에 대해서는 숫자 뒤에 1000원을 표시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네, 출력 형태 제시되어져 있는데 G5부터 G12까지를 블록 지정할게요. 이렇게 블록 지정했습니다. 네.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조정은 마우스 오렌지 버튼 눌러가지고 새 서식을 선택하세요. 그래서 새 서식 대상자 실행되어지면 표시 형식 탭에서 범주의 마지막 거 사용자 지정을 선택을 하고 첨단의 구분기호 적용된 케이스로 보이니까 형식의 목록 중에 네 번째 거 샵, 쉼표, 샵샵 0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추가적으로 1000원을 표시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요 형식 입력란에 마우스 포인트 클릭한 다음에 상따옴표 1000원 상따옴표 닫기까지 하게 되면 위에 58 쉼표 480 1000원 됐죠? 네,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죠? 자, 여기서요, 네. 숫자 데이터에 대한 표시 형식에 대한 조건 1에서요. 숫자하고 회계는 오른쪽 정렬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거를 지금 아직 안 했어요, 제가. 그래서 출력 형태는 지금 현재 얘가 출력 형태에서는 가운데 정렬되어 있지만 이 요구 조건에 적용을 시킨다면은 오른쪽으로 정렬해 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숫자 데이터는 여기까지거든요. 여기까지 F5에서부터 H12까지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정렬해 줄게요. 홈 탭에 맞춤해서 수평 정렬 오른쪽 요거를 적용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어요. 요거는 애매하긴 한데 문제에서 지금 현재 요 요구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요 요구 조건으로 제가 충족을 시킨 거예요. 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E5부터 E12는 부서로 이름 정의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E5에서부터 E12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이름 상자 여기에서 부서라고 입력하고 엔터키 딱 눌러가지고 적용하면 끝났고, 이건 점수 주는 문제예요. 자, 다음으로요, 함수 6문제와 7번 조건부 서식이 있는데 함수 저는 어려워가지고 나중에 하고 싶은데요,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단 7번 조건부 서식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작업이나 3작업 풀 수 있으세요. 네. 왜? 해당 조건부 서식 적용한 영역을 범위 지정해서 복사 붙여넣기 해야 되는 영역이 포함되어지니까 2작업이나 3작업 할 때. 자, 우선은 저는 순차적으로 네, 함수 20점씩입니다. 6문제 풀이할게요. 입사연도 이렇게 되는데 2020년 10월달 A형 문제는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함수가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왔습니다. 입사연도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입사연도 셀. 자, 그 다음에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 요게 테두리가 안 보이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출력 형태를 보게 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셀 격자사 안 보이게 보기에 표시 그룹의 눈금자 체크를 해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안 하면 감점인가요? 네, 감점되지는 않습니다. 네. 자, 됐고요. 네, 입사연도 풀이하도록 하겠는데 5월달부터 제가 네, 풀이 절차적인 측면에서 함수 마법사 이용해서 풀이하는 걸로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직접 입력하면 안 되나요?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자, 함수 1번 문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1번 문제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 파악이 좀 필요합니다. 입사연도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4번의 두 번째, 세 번째 값에다가 2000을 더하여 표시하는데 미드 함수를 사용하고, 함수는 요구사항이 간단해요. 미드 함수만 사용해. 예를 보게 되면 4번이 D1709인 경우에는 결과값이 2017이 되게끔 하라. 두 번째, 세 번째를 뽑아내어서 뽑아진 게 17인데 여기다 2000을 더해서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문제가 이해되면 쉬운데 문제가 이해되지 않으면 무슨 말이야? 라고 할 수도 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I5셀 선택한 다음에 함수 마법사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fx를 눌러가지고 함수 마법사 실행되어지면 함수 검색은 단일 함수니까 mid예요. mid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네. 검색 또는 엔터키 눌러가지고 mid 함수 찾아지면 확인 버튼. 함수인수의 세 가지 네,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첫 번째가 텍스트입니다. 대상 문자예요. 같은 행에 입력되어진
4번이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요. 자, 그러면 B5라고 입력이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요, 4번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이 두 글자를 뽑아내라 이 말입니다. 네, 그러면 스타트 NUM은요, 두 번째부터 시작을 해서 그 위치에서부터 몇 글자를 뽑아내느냐, 숫자 개수, 문자 개수는 그 위치에서부터 두 번째와 세 번째 두 글자 뽑아내라. 이렇게 해서 2. 자, 요 캐릭터 NUM이 2라는 거죠. 2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 옆에 보면은 함수, 인수, 대화상자에서 보면은 선택한 B5셀 입력값은 D1931이야. 그 경우에 스타트가 2고 개수가 2가 되면 출력 결과치는 19야. 맞죠? 4번에 두 번째, 세 번째를 뽑아내는 게 맞죠? 확인을 눌러보면은 이렇게 19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끝이 아니죠. 여기에다가 뭐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2000을 더해서 표시해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위에 수직 입력줄을 클릭한 다음에 플러스하고 2000이라고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완성된 함수식은 이렇습니다. equal mid 갈로 bo 쉼표 2 쉼표 2 갈로 닫고 플러스 2000. 그래서 엔터키 이렇게 누르게 되면 구해진 게 2019가 구해졌고요. 자동차 핸들을 밑으로 이렇게 쭉 12행까지 드래그해서 놓으면 경계선이 굵게 표시가 되어지니까 요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서식 없이 채워라 라고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담당 지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제2 5셀 선택하고요. 4번의 첫 번째 값이 B이면 부산, D이면 대구, G이면 광주, 그 외에는 서울로 표시하라, if하고 레프트 함수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판정의 경우의 수가 몇 개예요? 판정의 경우의 수가 부산, 대구, 서울. 판정의 경우의 수가 3개면 if 함수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if 함수 2개 사용해야 되는 케이스 문제인데, 자, 1번과 2번은 세로 길쭉이잖아요. if 함수 반드시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if 함수 반드시 나옵니다. 자, j5셀 선택하고요. fx 누르고요. 판정은 if예요. 그러니까 if 이렇게 하시고요. 네, 엔터키 찾아 적고 확인. 조건식 참일대 실행문, 거짓대 실행문 이렇게 돼 있는데 조건식 부분이 뭐냐면 4번의 첫 번째 값을 빼와 이렇게 돼 있는데 레프트 함수 사용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left 이렇게 하시고 갈로 열기까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레프트를 딱 누르면 레프트 함수 인수로 바뀌어요. 텍스트는요, 해당 4번 요 오행에 있는 4번에 입력된 셀 선택한 다음에 왼쪽에 한 글자 1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미리 보기에 보다시피 D1931에서 왼쪽에 한 글자는 D야 이렇게 돼 있죠. 네. 얘를 뽑아온, 얘를 확인 누르지 말고요. 얘가 끝이 아니니까, 네. 함수식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 누르지 말고 if로 다시 가요. if를 클릭하세요. if를 딱 클릭하게 되면 if에 대한 도움말로 딱 바뀌어요. 이 함수 인수로 바뀌어요. 자, 여기는 오름에서 떴는데 조건식 부분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값 뽑아온 게 B이냐라고 하는 부분 비교연산자 equal. 그 다음 주의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은 레프트 함수로 뽑아온 거는 문자입니다. 문자는 반드시 상따옴표로 묶어 주셔야 되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상따옴표 B. 네. B이냐 T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false라고 뜨는 거예요. 아니야. 자, 우선은 순차적으로 합니다. 문제 요구 조건을 맞춰가지고 4번의 첫 번째 값이 B이면 그 조건을 만족했을 때 뭐라고 판정하라고요? 부산이라고 출력되어 있거든요. 부산도 문자여니까 상따옴표 묶고 하셔가지고 부산 이렇게 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에서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다시 D냐 묻고요. D면 대구, G면 광주, 그 외에는 서울. 4개네요. 4개. 요구 조건이 4개다, 그죠? 네. 요구 조건이 4개면은 if 함수를 약간 복잡하게 나왔는데 3번 사용하셔야 돼요. 해당 판정의 경우의 수 마이너스 1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경우의 수 마이너스 1개가 if 함수의 개수예요. 판정의 경우의 수가 부산, 대구, 광주, 서울 이렇게 돼 있으니까 4개잖아요. if 함수 3개 사용해야 되는데 어쨌든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 부산이 아니에요. 아닌 경우에 다시 D
D이냐라는 것을 묻는 부분도 if 함수 사용해야 되는데, 자, 팁을 말씀드릴게요. 여기다 다시 if 갈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위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위에 완성한 if 함수 있죠. 이꼴 뒤에 거를 여기까지로 그냥 쭉 블록 지정하셔가지고 복사하세요. 복사. 그 다음에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부분에다가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세요. 이렇게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자, B이면 부산. 그 다음에 뭐였어요? 문제가 D이면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니까 비교 대상을 요대로 하고, 요 비교 대상만 B가 아니라 D로 바꾸세요. D로 바꾸세요. D면 뭐라고 판정하라고요? 대구. 그러면 여기다가 대구를 이렇게 수정하세요. 대구. 자, 그런데 D도 아니다. B면 부산, D면 대구. D도 아닌 경우에 G이면 광주로 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해당 지금 현재 요구 조건 자체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D이냐? 그러면 대구로 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여기다가 어쩔 수 없어요. 얘는 심표. 여기다 심표할게요. 아니면 지금 현재 언어 if 함수냐 하면은 지금 앞에 있는 이 if 함수인데, 요 if 함수가 아니라 안에 있는 이 if 함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요 부산이 아닌 경우에 if 함수에 대한 함수인수 도움말로 딱 바뀌어요. 그죠? 요거를 클릭했을 때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안에 있는 if를 클릭하게 되면 안에 있는 if 함수의 도움말로 바뀌어요. 함수인수로 바뀝니다. 이 경우에는 D면 대구,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문제에서 G이냐라는 것을 따지게끔 되어 있는데, 같은 방법으로 좀 전에 저희가 복사했던 거 있죠? 여기다 다시 붙여넣기를 해요. 네, 여기다가 다시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붙여넣기 됐죠? 여기다가 이번에는 뭐라고요? 문제에서 G냐? 네, G이면 광주로 해. 이렇게 수정을 하세요. 복잡도만 있는 문제지, 지금 정확하게는 if 함수에 대한 조건식, 참일대 실행문, 거짓대 실행문, 이 기본, 네, 해당 함수식을 이해를 하시면 복잡도만 높아진 거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요 조건을 만족하면 광주로 해.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 외에는 서울로 해. 여기도 마찬가지. 마우스를요 끝에 있는 if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도 지금은 G일 때는 광주, 그 외에는 뭐라고요? 서울로 해. 여기다가 서울. 요게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진 함수식입니다. if가 몇 개 사용됐죠? 3개 사용됐다. 그죠? 판정의 경우의 수가 4개이기 때문에 여기 빼기 하나 해서 if 함수가 3개. 어쨌든 문제의 요구 조건에 if 그니까 뭐죠? 여기가 4번에 첫 글자를 떼왔는데 그게 B냐? 그러면 부산. 아니야. 아닌 경우에 가면 D냐? 그러면 대구. 아니야. 그런 경우에는 다시 G냐? 광주. 그거도 아니면 서울. 완성된 결과치는 이렇습니다. 함수중 이렇고요. 확인 눌러가지고 최종적으로 얘는 대구예요. 해당 요 점을요 밑으로 쭉 내려가지고 12까지 채우고 해당 펼치 모드 눌러가지고 서식 없이 채워라. 이렇게 해서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복잡도만 좀 높은데 2번이 난이도가 조금 있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6문제가 나오잖아요. 어려운 거 2문제, 중간 거 2문제, 쉬운 거 2문제 이렇게 나와요. 쉬운 거, 중간 거 공략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문제입니다. 네, 3번 문제는 좀 쉬워요. 네. 영업 3팀 인원수를 구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결과명에 명을 붙여라. 단 조건 입력 데이터 이용하라. D 시작하는 함수 반드시 나와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네. 단일 함수예요. 이건 쉬워요. fx 2에 13제 선택하고 fx 그 다음에 dcount a dcount a 네. dcount a죠. 네. dcount a 엔터키 찾아졌죠? 확인 됐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요 저희 시험에서 데이터베이스 함수 나오면 무조건 범위를 B4부터 H12까지 하면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B4부터 H12 이렇게 기억해버리세요. 그 다음 필드는 문제에서요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는데 그 개수의 필드가 뭐냐면은 영업 3팀 연봉 죄송합니다. 네 위에 거죠. 영업 3팀의 인원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영업 3팀의 인원수 부서가 영업 3팀인 인원수는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없는데 이름으로 선택해볼까요? 네. 4번도 되고 이름도 되고 직급도 되고 다 돼요. 다 되는데 이름 선택 한번 해볼게요. 네.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어 부분에서는
직급이 문제에서요. 네. 영업 3팀. 네. 부서가 영업 3팀. 요렇게. 부서가 영업 3팀. 요렇게 해서 네. 부서가 영업 3팀 하나 둘 맞죠? 네. 8개 데이터밖에 안 되니까 영업 3팀 몇 개인지 확인했었을 때 미리 보기에서 2 나왔는데 맞는지. 자, 마지막으로 AND 연산자 이용해가지고 뒤에 명을 붙여라. 요 수식 입력줄 있죠? 여기다 클릭하신 다음에 AND하고 상따옴의 묶음 명 요렇게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equal 디카운트 A 갈로 B4에서부터 H12 심표 C4 심표 E4에서부터 E5 갈로 닫고 AND 상따옴의 묶음 명 확인 눌러가지고 네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다음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업 3팀 연봉의 평균을 구하라. 정의되면 부서를 이용하고 sumif와 countif 사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해당 E에 14제를 선택하고 fx 누른 다음에 먼저 sumif를 이용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합을 구하고 나누기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 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sumif 엔터키 찾아졌죠? 확인. range라는 조건 범위는 if로 끝나는 함수는요 반드시 나오는데 입력 데이터에 입력값만 선택하세요. 머리 걸 빼고. 그러니까 뭐예요? 영업 3팀의 연봉의 평균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조건이 뭔데요? 조건 범위거든요. 영업 3팀 어디에 입력돼 있어요? 부서입니다. 부서 입력 데이터만요. 부서 빼고요. E5에서부터 E12까지 E5에서부터 E12까지 입력 데이터 범위만 부서의 입력 데이터 범위만 선택을 했고 선택하니까 자동으로 이름 정의가 되어 있어 부서가 바뀌었어요. 크라이테리언요. 영업 3팀 상대한 문구를 입력해도 되는데 마우스로 클릭하는 게 수월해요. 그 다음에 합을 구할 범위 영역은 연봉요. 연봉 단위 F5에서부터 F12까지 이렇게 네. 그러면 부서가 영업 3팀인 해당 그 연봉의 합이 구해집니다. 연봉의 합이 구해졌고요. 네. 여기 뒤에 위에다가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수식 입력줄에 나누기는 슬러시입니다. 나누기는 슬러시. 그 다음에 이거는 count if는 그냥 직접 입력해 주는 걸로 할게요. 갈로 열기. 이렇게 하게 되면 다시 count if 함수에 대한 조건 같습니다. 네. 부서. 문제에서요. 영업 3팀 E5부터 E12까지 얘가 부서예요. 직접 부서를 입력해도 돼요. 그다음에 크라이테리언 영업 3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네, 완성되어진 함수식은 이렇습니다. sumif 갈로 부서 심표 E5 심표 F5에서부터 F12 영역 나누기 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값이 구해졌고요. 천단위 구분에 적용 안 해도 되나요? 안 해도 됩니다. 함수 문제의 셀 정렬은 오른쪽으로 안 해도 되나요? 안 해도 됩니다. 다음 5번입니다. 최대 담당 업체 수 구하라. 이건 반드시 점수 주는 문제로 맥스, 민, 라지, 스몰 함수 중에 하나 나와요. 점수 주는 문제예요. 왜 그런지 볼게요. J13제 선택하고 fx 눌렀어요. 그럼 맥스 함수 사용하세요. 맥스 입력하고 엔터키. 네, 찾아뵙고 그 다음 최대 담당 업체 수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넘버 1 찍고요. 담당 업체 수 여기 있죠, 그죠? 네, H5에서부터 H12까지, H5에서부터 H12까지 이 끝이에요. 이 끝이에요. 이꼴 맥스 갈로 H5 콜론 H12 갈로 닫기. 확인 누르면 끝. 그래서 점수 주는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함수 6번 문제는 반드시 Vlookup 함수가 나와요. Vlookup. 네, 반드시. 담당 업체 수는 H14세를 선택한 이름에 대한 담당 업체 수를 구하라. Vlookup 함수 사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쉽게 나왔어요. fx 누른 다음에 vlookup 반드시 나옵니다. Vlookup 함수. 얘가 상대적으로는 난이도가 있는 함수인데 반드시 나오니까 반드시 시켜놓으세요. lookup 언더 밸류는 H14 선택하면 되고요. 테이블 언더 어레이는요. H14셀에 선택되어진 셀을 찾으세요. 주민력은 C5셀입니다. 끝셀은 H12로 못 박으셔도 돼요. 끝셀은 H12 이렇게 못 박으셔도 돼요. 그러면 C5부터 H12 그 다음에 참조할 열 자체는 문제에서요. 담당 업체 수의 선택한 이름에 대한 담당 업체 수를 구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해당 이 C5부터 C12 C5부터 H12 영역에 여기 영역 범위에서 담당 업체 수가 몇 번째 있냐고요. 첫 번째가 이름, 두 번째가 직급, 세 번째가 부서, 네 번째가 연봉, 다섯 번째가 매출액, 여섯 번째에 담당 업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6을 적습니다.
담당 업체 수는 요 범위 영역 내에서 몇 번째에 있냐? 6번째. 그 다음에 range 언더바 value, range 언더바 looup은 필수적으로 false만, 정확히 읽지만 저희 시험에서는 물어져요. 그래서 false.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완성된 함수식은 이렇습니다. equal vlookup 갈로 h14 쉼표, co5에서부터 h12 쉼표, 6 쉼표, false 갈로 닫기. 확인 클릭. 그럼 보세요. 주민력은 담당 업체 수가 8이에요. 요거를 주민력이 아닌 다른 걸로 바꾸면 이렇게 그 담당 사원의 담당 업체 수가 구해지는데 문제에서 초기에 보이는 값으로 유지시켜 놓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요. 함수 6문제까지 풀이 끝났고 7번 조건부 서식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수식을 이용하는 걸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6만 이하인 행전체의 다음 서식 적용하라. 조건부 서식에서는요. 주의해야 될 사항은 데이터 선택 마우스로 블록 지정하는 범위 영역인데 B5부터 J12까지 B5부터 J12까지 못 박으세요.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위에 홈 탭에 스타일 그룹에 조건부 서식에서요. 수식 이용하는 경우에는 밑에 세 번째 새 규칙을 선택하세요. 새 규칙. 새 서식 규칙 대화상자에서 마지막에 규칙 수식을 사용할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수식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반드시 equal 입력하세요. 그 다음 선택한 범위 영역에서 첫 번째 행 기준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함수식 그 수식을 완성하는데 매출액이 6만 이하 그리고 5행에 입력되어진 매출액 선택을 하고요. 5행에 입력된 매출액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의사항인데 마우스로 꼭 선택했을 때 이렇게 $G, $5가 되면 얘는 절대 참조예요. 요 셀만 참조합니다. 밑으로 안 내려가요. 밑으로 다른 행 안 내려가요. 그래서 5 앞에 $를 없애줘야 돼요. 수동으로 해도 되고요. 자동은 F4번 기름키 2번 눌러도 되고 F4번 기름키로 2번 이렇게 다시 요거를 블록 지정해가지고 F4번 기름키로 2번 이렇게 눌러도 되고 수동으로 5 앞에 $를 지워도 됩니다. 자, 얘 값이요 6만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하는 작거나 같다요. 이상은 크거나 같다. 같으냐 같다. equal. 같지 않다. 6개 6개 비교 연산자가 있습니다. 같지 않다. 크다 작다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는 이하니까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6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에 셀 서식 여기 적용하는 서식은 여기 서식 버튼 눌러 실행되어진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글꼴 파랑으로 해. 글꼴 색깔 표준색의 끝에서 세 번째 파랑이에요. 그 다음에 굵게 해. 글꼴 스타일에서 굵게 이렇게 하시고 확인 버튼 됐죠? 최종 확인 버튼 했을 때 검사는 이렇게 해보셨을 때 6만 이하인 경우만 횡단이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제 1작업 240점 배점입니다. 다음 2작업으로 넘어갈게요. 필터 및 서식 80점이고요. 1작업 시트에 B4에서부터 H14형을 복사해서 제2작업 시트에 B2에 모두 부착하고 다음 조건 수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급 필터와 표소식 나왔어요. 쉽게 나왔습니다. B4에서부터요. 1작업 시트에 H12 영역을 복사 컨트롤 C 해도 되고 마우스 렌즈부터 복사해도 되고 2작업 시트에 B2에다가 모두 붙여넣기 하라. 그 다음에 열너비가 좁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 열들이 있다. 그죠? 연봉 F열, FG 경계선 더블클릭, GH 경계선 더블클릭 이렇게 보이게끔 처리해줬고요.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 맞춰가지고 고급 필터는 반드시 나옵니다. 고급 필터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고급 필터 문제 영어 이렇게 나와요. 문제에서 주어지고 조건 범위와 복사 채취되어져 있는데 조건이 딱 2개 나와요. 부서가 영업팀, 영업 2팀, 그리고 매출이 9만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당 조건 범위를 B14셀부터 입력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준은 표의 머리글, 필드명, 부서와 매출액입니다. 그러면 부서와 매출액을요, 부서하고요, 떨어져 있는 셀 선택할 거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 매출액 복사하세요. 복사. 그리고 어디? B14셀에 붙여넣기 하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부서 밑에다가요. 네, 부서의 기준은 뭐예요? 부서의 기준은 영업 2팀이래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영업 2팀이라고 적습니다. 2팀 이렇게 됐고요. 연결고리 반드시 따지세요. 연결고리. 이거나로 돼 있으면 또는이에요. 네, 또는. 부서가 영업 2팀 이거나 매출액이 9만 이상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만족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네,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에 대한 해당 조건을 어떻게 같은 행에 해당하면 안 되고 한 칸 밑에다가 해야 돼요. 한 칸 밑에다가. 네. 그래서 9만 이상이니까 매출액에 대한 기준은 여기에 C16셀에다가 크거나 같다라고 하고요. 9 동그라미 4개. 요렇게 하면 조건 지정은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당 고급 필드 적용할 건데 문제에 필드 제한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여기 보면 필드가 4개 필드만 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걸 먼저 네, 복사 위치 B18셀에다가 복사 붙여 넣기 할 거예요. 요 4개 필드명을. 자, 위에서 4번 이름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떨어져 있으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 연봉 하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 이렇게 복사하세요. 그리고 B18셀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세요. 네. 요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고급 필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요 표 범위 영역 내에 마우스 포인트 꾹 찍으세요. 표 범위 영역 내에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그 다음 상단에 고급 필터는 데이터 탭에 정렬 필터에서 고급을 클릭하면 고급 필터 대화상자 실행됐습니다. 현재 위치 반드시 다른 장소의 복사로 바꾸세요. 그 다음에 조건 범위 문제에서 B14부터 저희는 C16까지 지정했거든요. 완성했거든요. 요 범위 블록 지정하고 복사 위치는 B18에서부터 E18까지. B18만 선택하면 안 돼요. B18만 선택하면 안 되고 B18부터 E18까지 확인 눌러가지고 요거 조건 만족하는 거 4개, 네, 4명만 걸러주세요. 4명만. 샵샵샵 뜨는 건 폭이 좁아서 그래요. 열과 열 경계선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이렇게 다 보이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서식 문제 유형이 나왔는데요. 기본 작업, 그러니까 제2작업요. 제2작업 필터 및 서식은 고급 필터는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나오고 표서식 또는 목표값 찾기 둘 중에 하나 나오거든요. 네, 좀 번갈아가면서 나오는 편인데 목표값 찾기에 비해서 표서식이 훨씬 더 쉽습니다. 이게 훨씬 더 쉬워요. 네. 얘는 주의사항은 순차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고급 필터 결과셀을 채우기 없이 먼저 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고급 필터 결과셀은 지금 현재 B18에서부터요 여기 E22까지예요. 그래서 B18에서부터 E22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홈 탭에 채우기 없으면 채우기 설정하는 깡통 펼치 버튼 눌렀을 때 채우기 없음이 찾아져요. 그래서 채우기 없음 적용하고 그 다음에 표 스타일 보통 사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 유지하고요. 홈 탭의 스타일 그룹에 표 서식을 누른 다음에 문제에서 보통사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보통은요 중간입니다. 밝기, 중간, 어둡게. 여기서 중간에서요 보통사는 4번째 거 이름이 흰색 심표 표 스타일 보통사라고 뜨죠. 얘를 클릭. 머리글 포함할까요? 확인.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네. 기본 여기 머리글 주물운행 적용하라는 건 기본값이에요.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만 하시면 돼요. 자, 이 작업 네. 고급 필터와 표서식 80점 배점 풀이 끝났습니다. 다음 3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벗 테이블 문제용이 나왔어요. 3작업 문제용은 정렬 부분합, 부분합과 피벗 테이블 둘 중에 하나 나오는데 상대적으로는 피벗 테이블 요구 조건이 많아서 조금 어렵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1작업 시트 이용해서 3작업 시트 조건에 따라 출력형체 작업하라. 근데 피벗 테이블 문제용 또 고정이에요. 딱 묻는 것만 묻기 때문에 연습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도 있습니다. 제 1작업으로 가서요. 2작업 문제 풀 때 선택해서 범위 영역 있죠. B4에서부터 H12 선택되어 있으면 요대로 두면 되고 선택이 안 돼 있으면 선택을 하셔야 돼요. B4에서부터 H12를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삽입 탭 누른 다음에 표 그룹의 피벗 테이블 위에 거 클릭하세요. 피벗 테이블 만들기 대화상자 실행되었으면 반드시 피벗 테이블 보고서로 위치를 새 워크시트 말고 기존 워크시트로 바꾸고 위치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문제에서는 꼭 3작업 시트 네, B2부터 시작하는 걸로 고정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우스로 3작업 시트 위치 입력란 클릭하고 3작업 시트에 B2 이렇게 선택하세요. 3작업 시트에 B2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에 피벗 테이블 보고서 들어갈 위치 잡히고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 작업창이 뜨는데 자 문제지에 출력 형태를 참조해도 되고요. 출력 형태 이렇게 참조해도 되고요. 문제 첫 번째 문제에 담당 업체 수
행. 부서별 열. 행열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열행이라고 안 읽죠. 그래서 담당 업체 수가 행이에요. 그러면 피벗 테이블 필드에서요. 요거는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피벗 테이블 필드에서 문제에서 담당 업체 수 부서별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담당 업체 수를 마우스로 꾹 눌러가지고 어디에? 행에다가 걸어 놓고요. 그 다음에 담당 업체별 부서별 담당 업체 및 부서별 부서를 열에다 걸어 놓아요. 부서를 열에다 걸어 놓습니다. 담당 업체 수 행 부서를 열 됐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 1입니다. 네. 4번의 개수 4번요. 4번 필드를 시그마 값에다 걸어 놓아요. 4번을 시그마 값에다 걸어 놓으면 자동 개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네. 자, 화면상에서 여기 가려가지고 제 얼굴하고 가려가지고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요 옆에다 딱 빼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네. 요렇게 하시면 돼요. 됐고요. 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연봉의 평균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연봉 필드 목록에서 연봉 단위 끌어가지고 개수 4번 밑에다가 옮긴 다음에 자, 적용 함수가 합계로 돼 있으니까 얘는 수정을 하셔야 돼요.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자, 합계 연봉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값필드 설정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값필드 설정 대화상자 실행되어졌는데 먼저 순서가 반드시 네, 문제에서 평균 구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평균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요 사용자 이름이 평균 콜론 연봉으로 바뀌었는데 꼭 보시면 요 수정을 요구하는 형태로 나와요. 보세요. 연봉 갈로에 단위 꾸러미 단위 콜론 1이 네, 추가가 돼요.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 평균 콜론 연봉 갈로 꾸름이 단위 콜론 1인데 여기는 연봉만 되어 있으니까 수동으로 여기다가 갈로 단위 콜론 1 갈로 닫기를 추가해 줍니다.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르세요.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완성을 했느냐면은 문제 조건의 첫 번째 게 끝난 거예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담당 업체 수를 그룹화하라. 출력 형태 보세요. 네. 담당 업체 수 보니까 7에서 13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7, 8, 9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해당 이 숫자 데이터인 경우에는 세 가지를 파악을 먼저 하셔야 돼요. 뭐 파악하느냐면 시작, 끝값, 단위 이 세 가지를 파악합니다. 네. 시작 제일 작은 값은 7이에요. 끝값 제일 큰 값은 27이에요. 그 다음에 간격요. 간격은 7에서 13이니까 13에서 7을 빼면요 6이잖아요. 근데 개수거든요. 단위 개수 7, 8, 9, 10, 11, 12, 13 7개예요. 7입니다. 네. 개수입니다. 개수. 자, 파악을 했으면 요 적용시킬 거예요. 네. 해당 요 행 레이블에 있는 7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그룹을 선택하세요. 네, 그룹을 선택한 다음에 시작 7 그대로 두고요. 네, 끝 27로 바꾸세요. 그 다음에 단위는 7개로 확인되었으니까 이렇게 하셔서 확인 눌러보세요. 눌러보면 7-13 됐죠. 문제 조건에 맞게끔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요구 조건요. 네, 그룹화 끝났고 부서를 출력 형태가 정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부서 보면 영업 3팀, 영업 2팀, 영업 1팀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는 영업 1팀, 2팀, 3팀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해당 예를요 1, 2, 3인데 3, 2, 1이니까 내림사수는요 텍스트 내림사수 정렬로 했을 때 3팀, 2팀, 1팀 혹시 잘못 몰라가지고 오림사수 하니까 안 바뀌더라. 그러면 내림사수 하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니까. 네, 내림사수 정렬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레이블 있는 셀 명함이 가운데 맞춤과 빈 셀 별표 2개와 행위 정확히 지워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에요. 꼭 이렇게 나와요. 네. 자, 현재 셀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피벗 테이블 옵션을 선택해서 피벗 테이블 옵션 대화 상자가 실행되어지면 레이아웃 및 서식에 요 있죠. 레이블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꼭 요거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빈 셀에 비어있는데 문제에서 별표 몇 개 추가하라고요? 2개. 그러면 요 빈 셀 상자 클릭한 다음에 Shift 8번 2번 눌러가지고 별표 2개. 그 다음에 요약 및 필터 탭에서 행정하게 표시 체크를 반드시 해제하세요. 요 3개 요구 조건은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고정적으로 반드시 나옵니다. 자, 확인. 됐고요. 나머지는 뭐예요? 알아서 해. 출력 형태 맞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차이 나는 부분요. 네. 레이블요. 이름요.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 담당 업체 수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열 레이블은 문제에서 부서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부서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범위 영역 블록 지정하세요. C5부터 H에 8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출력 형태에서 꼭 두 가지 요구를 하는데, 해당 보면 쉼표 적용하는 부분과 해당 요 별표가 가운데 정렬, 수평 정렬 가운데 되는 거. 그래서 어떻게? 홈 탭에서 두 개 버튼만 눌러줄게요. 맞춤의 수평 정렬 가운데 눌러주고요. 그 다음 표시 형식에서요, 요거요, 쉼표를 딱 눌러주면 끝. 꼭 요렇게 나와요. 문제 요구 조건. 고정적으로. 자, 요렇게 해서 세 번째 작업, 피벗 테이블 100점, 80점, 100점 완성했습니다. 다음, 네, 마지막으로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작업, 그래프 작업 100점 차지합니다. 1작업 시트 이용해 출력, 차트 정렬 복근사례 막대형이면 저기 출력 형태의 하단에 있는 가로 항목과 범례 참조해가지고요. 1작업 시트요. 네. 1작업 시트에 요 주어진 데이터 차트를 사용할 때 작성한 데이터 범위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진이 어디 있어요? 나무진. 네, 이름이다, 그죠? 네. 공지훈. 문제지에 볼펜 하나 들고 가셔가지고 이렇게 마킹 하셔도 돼요. 김미정, 박재영, 최지선 이렇게 돼 있어요. 꼭 8개 데이터에서 2개 빠져요. 2개 빠지는 걸 파악을 해보니까 여기는 주민력 빠지고요. 그 다음에 오할인 빠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됐고 해당 정보박사가 알려드리는 데이터 네, 차트 선택할 때 오류 방지하는 3가지 방법. 네. 차트 작성에 사용되어지는 데이터의 표 머리걸 반드시 포함시킵니다. 표 머리걸 포함을 시켜라. 그 다음에 연속 범위는 하나의 꾸러미를 잡으세요. 연속 범위는 한 꾸러미로. 그 다음에 열 단위 선택하지 말고요. 행 단위를 선택하세요. 자, 그러면 표 머리걸 반드시 선택하라. 그러면 요 이름 반드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열 단위 말고요. 밑으로 말고요. 가로로 선택하세요. 가로는 요 매출, 연봉, 범례 참조해서 매출 연봉이니까 요 연봉과 매출 이름만 두 번째 꾸러미 선택하시면 되겠고, 네. 그 다음에 연속 범위는 하나의 꾸러미 잡으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요 나머진부터 공지훈, 김미정까지가 세 번째 꾸러미고, 그게 해당되어지는 연봉과 매출액 이 네 번째 꾸러미가 되고, 그 다음에 오할인 건너뛰고 2개, 그 2개에 대한 연봉과 매출액 총 꾸러미 몇 개? 4개 나왔다, 그죠? 6개 나왔다, 그죠? 6개 꾸러미로 범위가 선택되어 됩니다. 파악한 대로요, 순서대로 차트 여기 데이터 선택할게요. 이름 선택하고요. 그 다음 떨어져 있는 셀은 어떻게? 왼손이 도와줘야 된다. 컨트롤 키를 눌러줘. 컨트롤 키 누르고 연봉과 매출. 그 다음 주민력 건너뛰고 남우진부터 김미정까지,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서 남우진과 김미정의 연봉과 매출액, 오할인 건너뛰고 박재영, 최지선의 연봉과 매출액. 이렇게 6개 꾸러미 선택하고 삽입 탭에 가서 해당 차트의 세로 막대의 2차원 세로 막대의 첫 번째 거, 묶은 세로 막대형 요것만 나옵니다. 저희 시험에서는. 자, 그러면 요구 조건 어디까지 충족시켰느냐? 네. 요구 조건 두 번째까지 충족시켰어요. 총 10개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요구 조건 위치 고정이에요. 꼭 이렇게 물어줘요.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4작업으로 시트 이름 바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네. 현 상태에서요.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 요 이동이 있어요. 차트 이동 클릭. 차트 이동 되어서되시는 게 반드시 새 시트로 바꾸고 이름을 제4작업으로 반드시 여기서 수정하세요. 요렇게 수정하세요. 확인 누르세요. 그러면 이 차트가 1작업 시트 앞에 제4작업이라는 새로운 시트가 삽입되어지면서 앞에 추가되어집니다. 근데 문제 조건에서 보면 꼭 출력 형태 밑에 시트명 순서는 1, 2, 3, 4가 되게끔 하라. 반드시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이 수동으로요. 제4작업을 끌어가지고 3작업 뒤로 옮기세요. 마우스로 꾹 끌어가지고 옮겨집니다. 이렇게.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약간 좀 키워가지고 네, 설명을 드릴게요. 자,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네 번째 요구 조건 차트 디자인 도구 네, 레이아웃 3 스타일 1로 적용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차트가 선택, 네, 차트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위에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 해당 이 빠른 차트 레이아웃 그룹의 빠른 레이아웃에서 레이아웃 세 번째 거 요거 선택하면 되고요. 레이아웃 3. 그 다음에 스타일 1은요 차트 스타일에서 첫 번째 거예요. 얘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주세요. 됐습니다. 레이아웃 3 스타일 1
됐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차트 영역에 대한 네, 차트 선택하고요.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 글꼴의 서체는 굴림의 11 꼭 이렇게 나와요. 굴림의 11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채우기 효과 질감 분홍 박엽지. 요 차트 영역에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뚝딱 네, 차트 영역 소식 뜨는데 2010 버전과 2016 버전은 여기서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채우기 효과는 채우기 탭. 채우기에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종류요. 네,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에 질감 종류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분홍 박엽지는 네 번째 줄에 세 번째 열에 있어요. 적용했고, 그 다음에 그림 채우기는 얘 그림을 꾹 눌러가지고 그림 영역에 대한 채우기는 단색 채우기 꼭 이렇게 나와요. 단색 채우기를 선택하고 색깔 종류요.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테마색 첫 번째 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제목 서식에 대한 요구 조건인데요. 네. 제목은 차트 제목의 내용부터 문제 출력지 참조해가지고 이 내용을 수정하세요. 네. 영업 1팀 슬러시 영업 2팀 매출액 및 연봉 현황 너무 작다 그죠? 네,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요구 조건에 맞춰가지고 글꼴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는데 요 요구 조건도 고정이에요. 꼭 이렇게 나와요. 제목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에서 굴림 네, 꼭 이렇게 나와요. 굵게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20 굴림 굵게 20 채우기는 해당 요 오른쪽에 차트 제목 서식 네 에서요. 채우기에서요. 단색 채우기. 색깔 종류는 흰색의 배경일. 그 다음에 테두리 설정은 밑에 밑에 테두리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실선으로 하시면 돼요. 테두리 실선. 그 다음에 색깔 종류는 검정으로 하시면 돼요. 테두리 실선 색깔 검정으로 해주면 된다. 됐고, 그 다음에 서식에 대한 요구 조건 4가지 있어요. 여기가 제일 복잡한 부분이긴 한데 요구 조건이 많은데, 자, 연봉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기능 꺾어선으로 바꾸고 보조축 지정하라 이렇게 요구되어져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느냐? 2016은 이 요구 조건은 2016이 더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아무거나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막대요. 막대. 아무거나 보이는 걸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선택합니다. 혼합 선택되어 있는 거 유지하고요. 문제에서 연봉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기능 꺾어 선정이니까 연봉 계열 묶은 세로 막대형을 표시기 있는 꺾어 선정의 네 번째 거 이게 표시기능 꺾어 선정이에요. 그 다음 보조축 체크박스 하시면 돼요. 요렇게.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계열의 차트 종류와 보조축 체크했고 확인. 됐고요. 네, 그 다음에 계열은 출력지 참조해서 표식. 네, 그 다음 네이버 값 표시하라. 문제 출력지 살펴보게 되면 네, 장선우 사원에 해당 매출액만 요 막대 위에 숫자값이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장선우의 막대를 선택하면 다른 막대로 같이 선택되니까 요것만 딱 선택하세요. 요것만 선택한 상태에서요. 해당 차트 도구 디자인의 탭에 요 차트 레이아웃에 차트 요소 추가에서요. 데이터 레이블요. 레이블의 위치는 바깥쪽 끝에 하면 이렇게 됐죠.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식은 네모 크기 10으로 알아 이렇게 돼 있어요. 표식 이 요구 조건이 7월달 시험 출제 기준이 바뀌면서 추가된 부분인데 요 꺾어 선형 있죠. 꺾어 선형의 요 점요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에 계열 옵션에 제일 위로 올려요. 요 깡통이 선택된 상태에서 표식이라고 여기 있어요. 숨어 있어가지고 잘 못 보는데 네, 표식. 그 다음에 표식 옵션을 다시 눌러요. 그 다음에 해당 기본 제공을 선택한 다음에 모양을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모양이 뭐예요? 모양이 네모예요. 문제에서. 그러니까 동그라미 아니라 네모. 그 다음 크기는 꼭 10을 요구해요. 그래서 여기서 크기 10 이렇게 수정하시면 돼요. 표식 옵션 기본 제공 사각형 10 됐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요거 조금 반드시 나와요. 눈검선 선 스타일 파선으로 하라 이렇게 있어요. 요거 수평 선 있죠. 얘를 선택하세요. 네.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주눈검선의 선에 실선으로 하시고요. 선을 실선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시 종류를 파선으로 하시면 돼요. 대시 종류를 네 번째 거 파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고 축 출력 형태 참조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비교해 볼게요. 네. 출력 형태 참조해서 비교해 볼게요. 최소값 0,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0,000원 됐고 최대값 14. 네. 수용상 없어요. 수용상 없는데 해당 요 지금 선이 안 보이죠. 여기는 실선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안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얘 숫자 값을 딱 선택한 다음에 선. 네. 선에서 실선으로 바꿔주세요. 선의 실선으로. 그래야지 여기 보여요. 같은 방법으로 밑으로 내려가 가로 항목도 나머지 위에 나머지를 선택한 다음에 얘도 선을 실선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게요. 네. 보조세력값 축으로 가겠습니다. 보조세력값 축에서 해당 눈금하고요. 네. 요거 보도록 할게요. 네. 하이펀 15만 15만이 아니고 1500만 돼 있는데 하이펀 1000만 수용상 하나 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최대값 7500 두 개 수용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요. 네. 해당 숫자 값을 더블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축서식에 여기 막대 있는 축 옵션요. 막대 있는 축 옵션을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축 옵션을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해당 최대값 7500이니까 7.0이니까 여기 0을요 5로 수정하시면 돼요. 이 7이라고 하는 부분은 10의 7승을 이야기합니다. 7.5 곱하기 10의 7승. 그 다음에 해당 단위요. 기본요. 기본이 여기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네, 1500으로 1500으로 돼 있죠. 그죠? 1500으로 돼 있으니까 네. 기본 1.0인데 얘를 1.5로 바꾸세요. 네. 이렇게 하면 바로 이렇게 바뀌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맞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이펀 1500만 이렇게 됐고 그죠? 맞게끔 됐고 요거 선택한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선이 지금 현재 실선으로 돼 있거든요. 네. 요거 해당 깡통 채우기 네. 밑선에서 선 실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얘를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2016 버전은 2010 버전에 비해서 이러한 축의 선이라든지 이라는 것들에 대한 수정이 추가적으로 요구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7번 요구 조건까지 끝났어요. 네, 7번이 제일 요구 조건이 좀 많았던 파트였고요. 8번으로 넘어가서 법내명 변경하고 출력 형태 참조하라 이렇게 있어요. 네. 해당 법내명이 꼭 한 줄로 요구가 되어질 겁니다.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 네. 그래서 연봉 단위 요거 있죠. 법내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선택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선택. 데이터 원본 선택 대화상자에서 연봉 단위원을 선택하고 편집 버튼 누른 다음에 수작으로 얘 입력하세요. 연봉 갈로 단위 콜론 원 갈로 닫기를 수동으로 입력하시고 확인. 맞느냐? 네, 맞죠? 네. 확인 눌러가지고 적용하시면 되겠고. 네, 9번 요구 조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모서리 등분 사각형 설명선 삽입한 다음에 출력 형태와 같게 해 이렇게 돼 있어요. 최대 매출액 해당 제목 기준으로 해가지고 출자 봉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삽입 탭에서 도형에서 저기 설명선의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네, 여기 출자 봉 출력 형태 네, 어차피 요 삽입한 다음에 위치 조정해도 되니까 이렇게 출력 형태하고 맞춰가지고 됐죠? 네. 그 다음 내용을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은 최대 매출액이에요. 최대 매출액 이렇게 돼 있고요. 네. 해당 이 도형 안에 삽입을 했으니까 도형이 차트 영역 안에 삽입됐으니까 차트 영역에 대한 글꼴 고정입니다. 굴림의 11 다섯 번째 요구 조건에 보면 차트 영역의 글꼴 굴림의 11 맞춰주고요. 나머지는 모양 보이는 대로 네. 해당 채우기 색깔 흰 색깔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글자 색깔 검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뾰족한 부분이 가리키는 위치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2020년 10월달에 진행되어진 ITK 엑셀 정기검정 A형 풀이 마쳤습니다. 도움 많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